네, 역사적인 평양 정상회담 이제 셋째 날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양 정상은 오늘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에 함께 올라 남과 북이 한 동포, 한 민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원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김도원 기자, 이제 2박 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친 문재인 대통령, 오늘은 김정은 위원장과 백두산 천지에도 함께 갔습니다. 관련 얘기를 이제 나눠볼 텐데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지금은 서울로 출발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공군 2호기가 이제 삼지연 공항을 이륙해서 서울로 오고 있습니다. 공군 1호기는 이제 크기가 커서 삼지연에 가지 못했고 공군 2호기를 타고 삼지연 공항 백두산을 방문을 했는데요. 지금 서울 공항으로 오고 있고요. 3시 반에 이륙을 했는데 정확한 도착 시각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2시간 안팎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대략 한 5시 반 정도면은 서울 공항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프레스센터, 이곳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있는 프레스센터에 방문할지는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도착 시각이 아주 늦은 시각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곳에 방문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역대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남북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 항상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평양 방문 동안 특히 3일 동안 아주 많은 일이 있었고 또 공동선언이나 발표를 통해서 문 대통령이 밝히지 못한 내용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직접 찾아와서 설명을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물론 아직 공식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공항에 도착하는 대로 수행원들과 통화를 해서 정확한 회견 여부를 확정해서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과연 서울에 도착해서 세계 언론이 모여있는 이곳 프레스센터에 찾아올지 이것도 참 관심입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에 도착하기 전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선물이 먼저 도착했다고 합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요? 북한의 특산물이죠. 송이버섯이 이제 서울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비행기 편으로 공항에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요. 송이버섯 2톤을 김정은 위원장이 선물했다고 합니다. 이 선물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 송이버섯은 모두 아직까지 상봉을 하지 못한 이산 가족에게 모두 전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산 가족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중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 먼저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4,000명에게 각각 500g씩 추석 선물로 북한산 송이버섯을 전달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서 마음을 담아서 보내온 선물이라면서 북녘의 산천과 북녘 산천에 향기가 담겨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만나지 못한 이산가족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함께 담아서 선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2000년, 2007년 두 번 모두 송이버섯을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선물로 준 일이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이 선물과 함께 보내는 편지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북한에서 마음을 담아 송이버섯을 보내왔습니다. 북녘 산천의 향기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부모 형제를 그리는 이산 가족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일단 선물은 북쪽에서 보내왔고 이걸 이산 가족들에게 나눠줘야겠다. 이걸 결정한 건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007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급 인사들과 그다음에 소외계층에게 이렇게 전달이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고위 인사들에게는 전달하지 않고 전량을 이산 가족들에게 보내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저 편지에 담긴 것처럼 이산 가족 여러분들 북쪽에 있는 가족의 얼굴을 볼 때까지 그날까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앞서서요 두 정상이 백두산 천지에 갔던 것도 참 인상 깊은 일정이었습니다. 역사에 남을 만한 장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천지가 보이는 이 장군봉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됐을 때 이곳 프레스센터도 참 술렁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제쯤에나 소식이 전해질까 아주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행히 천지에서 찍은 사진이 날씨를 많이 걱정했는데 정말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을 배경으로 남북 정상이 함께 백두산 천지 앞에 선 모습이 전해지면서 많은 환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장군봉에서 찍은 사진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천지까지 내려가서 양 정상 그리고 김정숙 여사와 또 리설주 여사가 함께 또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 대화 내용을 보니까 참 친근하게 얘기를 주고받더라고요.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농담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2박 3일 동안 굉장히 많은 시간을 두 남북 정상이 함께 보내기 때문에 굉장히 친근한 모습을 보여줬죠.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남측 수행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때 자신이 직접 사진을 찍어주면 어떻겠냐 이래가지고 웃음이 터지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친해진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양 정상이
손을 맞잡고 사진을 찍는 장면을 보고 계신데 4.27 판문점 회담 당시 도보다리 대화 같은 그런 상징적인 장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는 물병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 천지에 갈 때까지 취재 기자들도 물병을 왜 갖고 가는 건가 이거 참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제주도에서 담아온 물을 이제 백두산 천지의 물과 합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을 했는데요. 예, 다만 지금 이게 또 무슨 보고 계시네요. 예. 다만 이제 백록담의 물은 아니라고 하고요. 예. 청와대 쪽의 설명은 백두산에 간다는 게 어제 오후에 발표가 됐죠. 그 뒤로 부랴부랴 이제 그 등반에 필요한 장비들을 싸서 보냈다고 합니다. 예. 그때 아마 이제 그 김정숙 여사가 들고 있는 생수병도 전달이 됐지 않았을까 예. 싶고요. 예. 그리고 그 백두산 등반에 필요한 물건을 싣고 간 그 비행기로 이제 송이버섯이 다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저렇게 코트를 준비했을까 이런 걸 또 궁금해하긴 했는데 일정이 급하게 정해지면서 또 그런 물품들을 보냈다는 얘기죠. 네, 또 남북한이 그렇게 멀지가 않으니까 신속하게 또 공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정은 위원장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백두산이 그저 바라만 보는 그리움의 산이었는데 이제 남측에서도 와서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 관광에도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백두산 주변의 시설도 많은 보수와 그 자원을 투입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김 위원장 오늘 발언을 보면 좀 의미심장하죠. 그 남측 인원들 그리고 해외 동포들까지도 와서 백두산을 봐야 한다. 예. 이것은 뭐 단순히 인사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제 백두산 관광의 시작 가능성을 이렇게 염두에 둔 그런 모습으로 봐야겠고요. 예. 윤 대통령 역시도 남쪽 국민들도 백두산으로 관광을 올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이제 앞으로 비핵화의 진전과 곧 남북 간 신뢰 관계의 구축에 따라서 또 금강산 관광이 먼저 일단 재개가 돼야 됐겠습니다만 예. 그 이후에 발전 상황에 따라서 백두산 관광도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뭐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11년 전에 14선언 때 김정일 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합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예. 자,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백두산 인근의 삼지연 개발 현장을 뭐 직접 찾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런 관광 개발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금강산 관광 그리고 개성공단 문제에 이어서 백두산 관광 관련된 논의도 앞으로 이어질지 계속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오늘 이 백두산 천지의 새로운 모습을 담아서 남북 간의 새로운 역사를 쓰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마무리를 백두산 천지에서 하게 됐습니다. 이거 역시 큰 의미가 있는 어떤 일정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한반도를 말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리 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백두산의 정상에 남과 북의 정상이 함께 오른 것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보이죠. 그리고 그 남북 정상이 이제 백두산 천지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김 위원장이 서울에 답방으로 오면 한라산으로 모셔야겠다 이런 얘기를 수행원들과도 나누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일정이 진행될지도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리서치 조사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백두에서 해맞이를 하고 한라에서 통일을 맞이한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한라산에서 또 이 두 정상 대회가 손을 맞잡는 장면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 이렇게 두 정상 오늘 백두산에도 오르고요. 이번 정상회담을 좀 돌아보면 두 정상이 참 오랜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어제 만찬장에는 예정이 없이 김정은 위원장이 깜짝 방문하기도 했는데 이때 문재인 대통령의 이 말이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농담을 할 정도였는데 이번 정상회담 같이 보낸 일정 돌아보니 어떻든가요? 예, 2박 3일 동안에 이제 두 정상이 같이 보낸 시간 일단 행사 횟수를 기준으로 제가 세어봤더니 12번을 두 정상이 같이 보냈습니다. 2박 3일 동안 12번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제가 첫날에 남북 정상회담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중계할 때 제가 많으면 10번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보다도 정말 저희가 예상했던 최대치보다도 더 많은 횟수를 두 정상이 만난 건데요. 일단 첫날 일정의 경우 거의 대부분을 두 정상이 함께 했고요. 그렇죠. 첫날 점심 식사 빼고는 거의 계속 같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같은 경우도 오전 일정과 저녁 일정을 전부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백두산까지 같이 갔으니까요. 삼지연공항을 출발하기 전까지 거의 계속 셋째 날 내내 다 함께 있었던 것이죠. 국빈 방문의 통상적인 관례에 미쳐보더라도 이렇게 두 정상이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사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외국의 국빈 방문 많이 나갔습니다만 그 한두 번
하루 정도 음. 상대국 정상이 이렇게 같이 다니는 게 최대 예. 관례고요. 또 우리나라에 국빈이 올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국빈 방문을 우리나라에 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계속 붙어 다니진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2박 3일 일정을 거의 대부분 사실상 두 정상이 동행했다는 거 굉장히 극진한 예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속 깊은 얘기를 나눴기를 바랍니다. 자, 어제 있었던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청와대 평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 프레스센터에서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관련된 브리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요, 관련국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부분을 좀 강조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오늘 오전에 이제 평양 선언에 대한 주변 사강의 반응을 소개를 했는데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국 모두가 환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 관련국 모두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새로운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음.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것은 이거는 남북한만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예. 이제 북한의 체제 보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혼자 보장해 줄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 미국의 동의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은 주변국의 지지를 받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 평양 공동선언이 일단 1차적으로 주변국 모두의 환영 입장을 받았다는 것은 긍정적인 메시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선언 채택 뒤에 이제 결과 발표에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다짐을 했거든요. 예.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 속에서 비핵화 과정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유엔 총회에서 한미 정상 간의 만남을 갖고요. 또 관련 논의를 더 구체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한미 간의 논의가 이어지겠고 또 북미 간의 협상도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뉴욕에서 만나자 이렇게 초청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북미 간의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빨리 만나자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백두산에서요, 우리 측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남한을 방문하면 한라산으로 모시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에 얘기했던 그런 비핵화 협상이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시기도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국제 정세가 이제 조성이 돼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도 가능한 것이겠고요. 문 대통령이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내에 답방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특별한 사정이란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이런 전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북미 간의 뉴욕 채널 그리고 빈 채널을 통해 실무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이것이 가닥이 잡히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예상이 되죠. 그렇다면은 북미 정상회담을 시기를 전망을 좀 해보자면은 북한과 미국의 국내 정치 일정을 생각을 해봤을 때 11월 6일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 전에 예. 정상회담을 열어야지 선거에 미치는 그런 이벤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북미 정상회담까지 마치고 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되는 것이 순서에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따진다면은 11월에는 좀 국제 회의가 많이 있습니다. 아세안, 에이펙, G20 같은 여러 가지 국제 회의가 있는데 여기에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물론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만 예.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렇다면은 12월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변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기일이 12월 17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니까 이 기간은 피해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12월 초 아니면 연말 이렇게 경우의 수가 빠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한미 간의 그리고 북미 간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언제 찾을 수 있을지 이것도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평양 정상회담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그리고 평화 유지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 메인 프레스센터였습니다.